아마보 채널 프로레슬링 이야기 1990년 2월 13일 북미 프로레슬링을 대표하는 거인 앙드레 더 자이언트, 일본 프로레슬링을 대표하는 거인 자이언트 바바가 이전 NWA나 전 일본 프로레슬링이 아닌 WWF, 현 WWE의 링 한자리에 모이는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몇 주 전 1월에 빈스 맥마헌이 전 일본 프로레슬링에 등장하고 얼마 뒤 그해 4월 13일 도쿄돔에서 WWF 신일본 전 일본 프로레슬링의 합동 이벤트인 레슬링 서밋을 개최하기를 발표합니다. 앞서 말한 자이언트 바바 역시 해당 이벤트 참가를 위해 등장한 것이었고, 빈스 맥마헌의 등장 역시도 어떠한 뉴스 없이 등장하면서 미일 양쪽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갑자기 어떤 일로 빈스 맥마헌은 이때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WWE가 타단체와의 합동 이벤트라니? 어딜 가서든 진출만 하면 그 동네에 프로레슬링 시작을 WWE화 시킬 수 있는 WWE지만, 이것도 빈스 맥마헌과 아버지 빈스 맥마헌 시니어의 꿈이 이루어진 2000년대 이후의 이야기였고, 그 전에는 WWE 역시도 지역구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던 단체였습니다. 당연히 미국 내에서 확고한 탑이 된 것도 80년대 헐크 호건 시대부터였고, 당연히 70년대에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WWE 단독이 아닌 그 지역의 메이저 단체들과 손잡아서 선수를 파견하는 우회적인 루트를 사용했고, 그 일본 파트너는 바로 신일본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실제로 7080 시절에 타이거 마스크나 초슈리키 같은 선수들이 WWE 이벤트에 등장하게 되고, 안토니 이노키는 비공식이긴 했지만 최초의 비백인 WWE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관계가 언제나 지속이 되는 건 아니었고, 특히나 WWE의 북미 시장 점령이 가속화되자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고, 전 일본 프로레슬링의 회장인 자이언트 바바 역시도 WWE의 일본 진출을 무서워했고, WWE 역시도 전 일본, 신일본 프로레슬링이 같이 손을 잡고 WWE의 일본 진출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불안해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원래 1989년 WWE는 자체적으로 도쿄도 이벤트를 계획했지만 일본 단체들의 방해를 불안해해서 취소하기도 하는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WWE는 다시 일본 내 단체와 손을 잡고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토 아키오와 같은 일본 프로레슬링 내 고위 인사를 극동 에이전트라는 명목하에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WWE의 속셈과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본래 소속인 전 일본 프로레슬링과 회장인 자이언트 바바가 하이성으로 보낸 것이었고, 별개로 WWE는 그와 동시에 전 일본 프로레슬링과 신일본 프로레슬링 두 곳에 협력 요청을 보냈는데, 정작 전 일본 프로레슬링 쪽은 비슷한 이름의 전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에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토 아키오가 이 문제를 찾아내지 않았다면 전 일본 프로레슬링과 WWE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거라 보입니다. 전 일본 프로레슬링 출신인 사토 아키오가 있기도 했지만, 당시 WWE의 라이벌 단체로 급부상하던 WCW가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접촉한다는 소식을 듣고, WWE는 신일본 프로레슬링의 라이벌인 전 일본 프로레슬링과 손을 잡으려고 결국 서로 간의 목적이 맞아 떨어지면서 앞서 말한 자이언트 바바의 WWE 데뷔, 빈스 맥마헌의 전 일본 프로레슬링 등장과 같은 상상과 같은 스팟이 직접 실현이 됩니다. 동시에 WWE는 신일본 프로레슬링과도 접촉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위해 자이언트 바바와 협상 끝에 자이언트 바바는 본인이 파트너십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신일본 프로레슬링과 직접 접촉했고, 결과적으로 3자 간의 역대급 연합이 성사가 됩니다. 그렇게 열린 레슬링 서밋은 지금 봐도 드림 매치랑 다름없는 라인업을 보여주는데요. 메인 이벤트로 당시 북미 프로레슬링은 물론 세계 프로레슬링의 아이콘이 되어가던 헐크 호건과 일본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아직도 일본 팬들에게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하나로 뽑히는 선 한슨의 경기였고, 그 외에도 최고 스타였던 워리어와 최고 밉상 악역 테드 디바이시의 WWF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앙드레 더 자이언트와 자이언트 바바의 태그대 당시 최고 태그팀 중 하나였던 데모리션의 태그팀 매치, 전 일본 프로레슬링의 라이징 스타였던 텔류 게니치로와 WWE에서 새 아이콘으로 떠오른 랜디 세비지의 경기는 당시 일본에서 아직 인지도가 적었던 랜디 세비지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고, 훗날 레전드가 되지만 아직 신인 레벨인 후아시 켄타도 태그 매치에 참가하고, 아직 메인 레벨은 아니었지만 브렛 하트와 미사 미츠하루의 진짜로 꿈이나 다름없는 드림 매치, 주신 썬더 라이거, 쇼슈 리키 등 수많은 레전드의 참전은 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미일 프로레슬링의 드림 매치 라인업이 다 나온 이벤트였습니다. 단순히 팬들의 꿈을 이룬 것만이 아닌 상업적으로 상당한 성공이 있었는데요. 53,000명이 넘는 대관객을 동원하고 14.1%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대박을 칩니다. AEW 근간이 되는 올인 이전 최고의 합동 이벤트 중 하나라 할 수 있었던 레슬링 서밋은 이러한 성과를 거뒀는데 불구하고 그 이유는 서로 간에 좋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사람이 모이면 서로 간의 주도권 다툼과 권 다툼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전일본 프로레슬링과 신일본 프로레슬링은 당연히 일본 내 최대 라이벌이었던 만큼 바로 협력을 끊었고 긴밀하게 파트너십을 시작하는가 했던 전일본 프로레슬링과 WWE는 WWE가 당시 전일본 프로레슬링을 방송하고 레슬링 서밋을 방송했던 일본 TV가 전일본 프로레슬링을 제끼고 단독으로 WWE 방송을 송출할 계획을 세우자 전일본 프로레슬링은 일본 TV와 맺었던 사단체 방송 금지라는 명분으로 파트너십을 끝내고 맙니다. 그 뒤로 WWE는 텔류 게니치로가 나와 만든 SWS와 손을 잡고 다시 도쿄돔에서 이벤트를 열어보고 단독으로 직접 일본 투어를 하기도 했지만 예상외로 실패하는 등 난항을 겪다가 다시 전일본 프로레슬링과 손을 잡고 브래드쇼가 전일본 프로레슬링 이벤트에 참가하거나 일본 쪽 선수가 로얄 럼블에 나오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휴를 하기 전에 회장인 자이언트 바바가 자포하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WWE의 일본 시장 도전은 2000년대 들어서 위성방송의 발달로 일본 내 방송이 되면서 시청층이 증가하여 일본 투어가 성황리에 맞춰지는 건 물론 2005년에는 메인쇼의 녹화까지 진행되고 나중에는 스페셜 라이브 이벤트까지 진행되는 등 WWE 독자적으로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중입니다. WWE의 장기간의 도전은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을 맺었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 단체들이 WWE의 과거 행적을 참고하며 세계 시장에 진출 중에 있습니다. 레슬링 서밋은 단순히 팬들의 드림 매치가 아닌 WWE의 일본 시장에 대한 근성을 보여주는 시작이었고 당시 WWE가 일본 시장에 대한 많은 접근법을 시도했던 걸 생각하면 요새는 단순히 WWE가 팬들에게 본인들의 스타일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아마모 채널 프로레슬링 이야기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